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설레는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또 이 긴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는 무거운 한숨이 먼저 나오셨나요? 자식 위해, 직장 위해,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달려온 분들이 막상 은퇴라는 마침표를 찍고 나면 기다렸던 그 자유가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지금 이 공허함이 낯설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오늘 현자 철학당에서는 그 공허함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남은 인생을 존엄하게 살아가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오늘 영상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자 철학당은 시니어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달콤합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밀린 잠을 자고 여행도 한번 다녀오고 그런데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면 나를 증명해주던 명함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실감 나기 시작합니다. 전화기는 조용하고 하루 종일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이 나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이 서서히 마음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공허함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무거워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가족에게 말이 줄어듭니다. 여기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정식 씨, 올해 68세입니다. 35년간 대기업 생산직에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분입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텃밭도 가꾸고 등산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족들에게 말이 줄었습니다. 박정식 씨가 나중에 털어놓은 말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것 같았다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고. 이게 단순한 우울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질문이 은퇴와 함께 갑자기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일하는 데는 도사입니다. 하지만 노는 데는,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데는 완전히 초보입니다. 평생 조직과 가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역할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틀이 사라지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을 제때 잡지 못하면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 그리고 삶의 의지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가 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은퇴 후 갑자기 늙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멈춰버린 겁니다. 역할이 사라지면서 나를 움직이게 했던 이유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 그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을 때도 온다고. 은퇴 후의 공허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향할 곳도 없는 상태. 이것이 노년의 가장 조용하고도 위험한 위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 계속 보세요. 다음 챕터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을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만든 시간표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이 사라졌다고 해서 구조 없는 하루를 살면 안 됩니다. 인간은 구조 속에서 안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자신이 정한 순서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주도권이 되살아납니다. 보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든 시간표 자체가 이미 나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한 구조,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하루가 끝날 때 작은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 작은 성취감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편의점 한 번, 공원 벤치 한 자리. 이것이 사소하게 들리겠지만 몸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뇌는 살아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로 들을 때 우리 안의 생존 본능이 조용히 깨어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신발끈을 묶어보세요. 그것이 출발입니다. 세 번째는 10페이지 독서입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책을 멀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펼쳐보세요. 10페이지만 읽어도 됩니다. 그 안에서 가슴에 닿는 문장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 문장 하나를 품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성을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책은 나를 어제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주 사시는 김순자 씨, 72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혼자 밥을 먹는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외로움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딸이 사다 준 얇은 책 한 권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 가장 용감한 삶이다. 그 문장 하나가 김순자 씨를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혼자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고 사서 선생님과 짧게 인사를 나눕니다. 딱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일주일 전체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됐다고 하십니다.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문장, 딱 한 번의 외출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은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루틴 하나, 짧은 외출 하나, 10페이지 독서 하나. 이 3가지가 무너지려는 일상을 붙잡는 닻이 됩니다. 아직 반신반의하시는 분, 다음 챕터를 꼭 들어보세요. 여기서 방향이 하나 더 바뀝니다. 지혜로운 노년을 보내려면 한 가지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지금 어떤지, 내 몸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이 질문들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노년을 품격 있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솔직하게 들여다봤을 때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일까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서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다음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디딜지가 보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은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면하는 사람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기력을 믿고 무리하게 몸을 혹사하거나 사는 게 심심하다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의 취미를 쫓는 것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건강 자산과 경제 자산의 크기를 냉정하게 보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분에 넘치는 삶을 쫓는 순간 노년은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내 크기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쓰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강진유배라는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처지를 탓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객관화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조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가 끝날 때 딱 한 줄로 오늘을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좋았던 것 하나, 오늘 힘들었던 것 하나.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는지, 내가 어디서 힘을 잃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아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기장이 없어도 됩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기록하는 습관이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처음으로 완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직의 논리에 맞추며 가족의 필요에 응하며 살아온 여러분이 드디어 자신의 시간표를 스스로 쓸 수 있는 시기에 들어선 겁니다. 이것이 자유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두려움과 설렘은 같은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막함이 사실은 가능성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박정식 씨 기억하시나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 하셨던 분. 그분은 지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동네 복지관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용접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매일 아침 신발끈을 묶게 만드는 이유가 됐습니다. 35년간 쌓아온 기술이 퇴직과 함께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 그것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하루를 보낸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정한 하루를 살고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성취의 자리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노년은 경쟁이 되고 그 경쟁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갔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났다면 그것이 이긴 겁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붙잡는 것, 그것이 노년을 존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은 평생 방황한다고. 노년의 품격은 남이 봐주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낸 여러분은 이미 그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취미 하나, 작은 외출 한 번, 10페이지의 독서, 이 세 가지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노후를 비참함이 아닌 존엄함으로 채워줄 겁니다. 화려한 여행이 없어도 됩니다. 대단한 성취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노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라는 세계의 첫 번째 개척자가 되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은 문장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노후를 지탱하는 작은 루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시간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자철학당은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지혜를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